네, 한덕의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MBN골드 최한덕 매니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오늘 같은 시장은요, 돈 벌겠다라는 욕심은 없어요. 그냥 네. 남들보다 덜 빠졌으면 좋겠다.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 장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여실히 드는 장인데요. 이런 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파헤쳐 나가야 되는지 오은장 키워드부터 보고 시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최한덕 매니저가 꼽은 오늘장의 체크 포인트는요. 중국에 거는 기대입니다. 사실 워낙 봉쇄를 많이 했던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워낙에 시장이 너무 빠지다 보니까 좀 멈췄으면 하는 건데 이 달러라든가 웬만한 환율들이 또 다 고점을 돌파해서 올라가고 있어서 지금 어떠한 데이터를 보더라도 이제 그만 빠지겠다. 이 정도는 아직까지 안 보입니다. 다만 정말 많이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과대납폭에 대한 반등이 들어올 어떤 빌미를 찾아야 되는 거고요. 아마 이 저감에서도 분명히 좀 그런 것들을 좀 찾고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좀 어떤 내용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거 한번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도 우리 시장이 실시간으로 계속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중국에 거는 기대라는 어떤 내용으로 중국의 움직임이 좀 좋거든요.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중국이랑 홍콩은 플러스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시아 증시가 빠질 거다. 이건 좀 중국과 홍콩 좀 막아주고 있다는 얘기인데, 일단 모든 원인은 킹달러다. 달러 인덱스가 주말 동안 112달러 돌파했었고요. 우리 장중에 이 113달러, 그러니까 이 6개 주요 통화국을 평균 낸 달러 인덱스가 113달러 돌파했다는 이야기고, 원달러 환율이 1,430원 돌파, 위안화가 7일 넘어선 것도 상당히 좀 많이 올랐던 건데 7.1 위안 넘어서 급등하고 있고요. 유가는 80달러로 하회했습니다. 이게 이제 뭐 킹달러의 원인도 이제 어떤 유럽의 경기 침체 우려가 많은 게 많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글로벌 자금이 다 달러로 몰려가고 있다 보니까는 이러한 상황이 나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아시아 통화 급락, 아시아의 어떤 모든 국가의 통화가 급락하면서 제2의 외환위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까지 이 엔저 현상이 급등하고 있고요. 엔저가 지난주에 일본 통화 당국이 개입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엔저가 안정이 됐었지만은 다시 올라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지 않는 이상 엔저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 위안화, 엔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시아를 대표하는 위안화와 엔화가 다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는 제2의 외환위기가 나오고 있고요. 엔화가 달러당 150엔을 돌파한다면 1997년대와 같은 외환위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경고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들은 이게 지금 일어난 게 아니고요. 일어날 수 있을 때 우려감 때문에 빠지고 있는 건데, 제가 조금 전에 제목이 뭐였습니까? 바로 중국에 거는 기대라고 말씀드렸죠. 방역을 풀고 있는 아시아 주요 국가. 아직까지 중국 본토는 방역을 아직 안 풀고 있습니다만, 근데 봉쇄도 심하게 안 하고 있죠. 근데 바로 지난주 홍콩이 입국자들을 호텔에 격리하는 것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2년 만에 격리를 폐지했고요. 3일 동안 추적 관찰하겠다라고 하면서 홍콩이 먼저 방역을 풀고 있는 건데, 요거는 중국 승인이 없이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홍콩이 푼 다음에 큰 문제 없다면 중국이 풀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일본도 다음 달 11일부터 국경을 완전 개방하고, 마카오도 11월 달부터는 중국 단체 관광을 허용하겠다. 그러니까 아시아 주요국들이 지금 방역을 좀 풀고 있다는 건데, 아직까지 중국은 아닙니다만은 홍콩을 풀었을 때 중국도 빠른 시간에 가능할 것이다. 특히나 다음 주에 중국의 국경들이 또 일주일간 쉬죠. 그래서 국경절 동안 연휴 여행객이 32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이 경기 침체 우려감이 유럽에서부터 시작했고, 그러니까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럽에서 시작한 건데, 중국이 4월부터 봉쇄하게 된 한몫을 거죠. 근데 그 중국이 봉쇄를 푼다면 사실 이 경기에 굉장히 큰 숨통을 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중국 본토가 봉쇄를 푼다는 건 안 나왔지만은 홍콩이 풀기 시작했고, 마카오, 태국, 뭐 일본까지 풀기 시작하면서 만약에 중국까지 간다면 이 경기 침체의 부분이 싹 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아직까지 뭐 어떤 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오늘 그 아시아 주요 증시에서 홍콩은 좀 플러스권 들어가고 있고요. 중국이 플러스권 들어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중국이 봉쇄를 좀 풀 수 있다면 오히려 유럽 침체에 대한 어떤 우려감을 중국에서 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워낙에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아마 시장은 어떤 반등의 빌미를 찾고 있을 것 같은데, 이 반등이 나오는 순간
너무나 과대납폭이기 때문에요. 많은 매수가 몰릴 수 있거든요. 지금 구간에서는 우리가 무섭지만은 뭐 똑같이 매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홀딩 관점에서 좀 시장을 중장기적으로 보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시장 안에서 지금 그나마 아시아 증시내 홍콩은 버텨주고 있잖아요. 네. 뭔가 이 제로 코로나로 인해서 봉쇄가 풀리게 된다면 그 아시아 지역의 시장이 살아나고 이 선순환 역할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죠.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은 어떤지 리뷰를 해봐야겠죠? 네, 일단 제가 지난주에 소개를 시켜드렸던 청담 글로벌. 네. 오늘 아침까지도 좀 상승하는 모습 나왔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좀 그 하락폭이 좀 나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조금 전에 중국 경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홍콩과 중국이 올라가는 거 보면은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지금 순매수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시간. 그다음에 지금 중국의 국영은행들이 주식을 매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중국의 어떤 봉쇄를 풀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외국인과 지금 이 중국의 국영은행이 움직이던 이야기인데요. 중국이 봉쇄를 푼다면은 바로 이제 이 중국의 징둥닷컴에서 매출 85% 이상 나오는 바로 중국형 화장품 유통업체죠. 청담 글로벌의 가장 수혜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시장에 반등이 나온다면 제가 볼 때는 중국발 이슈가 있을 것 같고 그 중국발 이슈로 올라갈 때는 아마 청담 글로벌이 가장 먼저 올라갈 수 있겠죠. 지금 구간은 제가 볼 때는 좀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리고 나서 한번 올라갔다 빠진 거 빠져 있습니다만요. 지금 구간은 오히려 이런 종목을 좀 매수해 나갈 때다라고 좀 말씀을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바로 전날 말씀드렸던 유일 로보틱스 역시나 그 지난주에 같이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말씀드리고 나서 이제 올라갔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오늘 뭐 웬만한 종목은 다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의 전체 종목이 1,600개 좀 안 되는데요. 1,400개 이상이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종목 다 빠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다 보니 같이 빠지고 있습니다만 결국 지금 자동화 설비에 있어서 미국에 진출하는 공장에 자동화 설비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유일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시장의 반등을 가장 먼저 올려줄 수 있는 게 바로 로봇이거든요. 그 로봇 쪽에서도 자동화 설비 쪽에서 좀 가장 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유일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요 빠질 때 매수하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저는 오늘 같은 시장에 살 종목이 훨씬 많다고 좀 보여집니다. 만약에 현금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지금 사야 되는 그런 종목들을 또 두 종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어떤 종목일지 오늘도 두 가지 종목을 엄선해 봤고요. 첫 번째 현덕의 덕분에 종목 키워드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주목해야 되는 여러분의 키워드는요. 리튬과 소재 장비예요. 이 리튬이 지금 계속 값이 오르면서 관련주들이 하나의 테마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고점을 찍었는데 지금 또 그 고점을 뚫고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 저점을 깨고 빠지는 것처럼 리튬 값은 그 고점을 뚫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좀 차트도 보여드릴 텐데요. 좀 내용을 좀 볼게요. 일단 지난주에도 리튬 값이 1년 새 대비해서 4배나 급등이 나왔는데 그리고 더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지금 최대 공급지 중국에서 리튬 값이 50만 위안 돌파하면서 지금 뭐 말도 못하게 올라온 자리에서 계속해서 오르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리튬이 수요가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고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값이 올라가고 있다. 지난주에 EV 그 첨단수 같은 경우 상한가 들어갔었죠. 내용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중국에서 리튬 염을 정제한 탄산 리튬이 톤당 지금 50만 7,500위안 갔다는 이야기인데요. 차트를 잠깐 좀 볼게요. 지난주에 사상 최고치 기록했거든요. 바로 차트 보여드렸죠. 사상 최고치 기록하고 다시 올라오면서 사상 최고치타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50만 2,500위안, 최고치가 50만 3,000위안까지 올라갔던 겁니다. 지난주에. 근데 이게 지금 위로 차트이기 때문에 제가 차트는 못 보여드립니다만은 오늘 현재가가 얼마까지 올라갔었냐면요. 50만 7,500위안까지 또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있으면 또 51만이 될 것 같은데 중국의 이 어떤 이 리튬이온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올라가나 봤더니 사실 리튬의 정제 시설이 대부분 중국에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광물 상태로 채취된 리튬, 그다음에 탄산 리튬과 수산화 리튬으로 정제가 되는 건데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해서 리튬을 가져가야 되는데 사실 지금 중국산 리튬을 좀 제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그 수요는 지금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 공급이 안 되는 거고요. 특히나 지금 그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이 바로 중국인데 중국에서 작년에 전기차 수요만 2배 가량 늘어났죠. 자, 그런데 지금 중국의 스촨성 같은 경우는
중국 내에서도 리튬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곳인데 이 스촨성의 전력난으로 탄산리튬 정제 공장을 일시적으로 중단했었고요. 그다음 지금은 중국 신장 같은 경우는 유럽이 이 중국 시장 같은 경우도 리튬을 상당히 많이 제조하는데 유럽이 신장에서 나오는 제품을 제조하겠다라고 하면서도 지금 관련 그 값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뭐 리튬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오죽하면 일론 머스크가 리튬 정제를 돈 찍어내는 사업이다라고 비유하면서 지금 이 테슬라 같은 경우도 리튬 정제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부 당국의 승인 신청을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리튬이 어떻게 보면은 전기차 중에서 핵심은 배터리인데 그 배터리에서도 핵심, 양극재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냥 양극재 기업보다는 리튬 종목으로 또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극재 그리고 리튬 두 가지 키워드를 갖고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과연 현덕우 덕분에 어떤 종목이 오늘의 첫 번째 공략주가 될까요? 지금 확인해 보시죠. 네. 강원에너지, 이 종목도 최근에 네. 시세가 좀 분출됐던 종목이에요. 네, 많이 올랐는데 네. 최근에 시장 빠지면서 조정이 충분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주가의 가격이 다른 종목보다 좀 높아 있습니다만은 결국 이런 장에서 잘 가고 있다는 이야기는 시장에서 시장 빠져도 이 종목을 사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럴 때 한번 접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강원에너지 본업은 2차 전지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 전기히터 건조기를 만드는데 기존 열매체 건조기를 이 전기히터 건조기를 좀 바꾸면서 내년부터 이 본업인 이 전기히터 건조기에서 좀 그 매출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수산화리튬을 본격 매출할 텐데 그 내년부터인데요. 자회사 강원 이솔루션이 수산화리튬을 본격적으로 이제 생산에 들어갑니다. 지난 6월달에 경주시하고 이 수산화리튬 그 공장을 건립을 위한 395억 규모의 MOU를 체결했고요. 공장 면적만 지금 3,600병, 그 다음에 생산 공장이 2024년에 완공됩니다. 그래서 수산화리튬을 이제 국내에서 최초로 생산하는 기업이 바로 다음 때 나오는데 그 다음에 지금 강원 ENE가 바로 이제 내년부터 이 수산화리튬을 공급할 걸로 좀 보여지고 있는 거고요. 지금 강원 ENE에서 이제 생산하는 그것은 무수 수산화리튬이라고 해서 건조 공정을 추가해서 부피가 60%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건조하면은 부피가 좀 줄어들면서 성질은 더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분 함량이 더 적은 이 무수 수산화리튬을 월 1,000톤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이 국내 업체에서 리튬을 생산하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중요한 건 리튬이고 리튬이 올라가다 보니까는 이 강원에너지가 주목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한번 충분히 상승 한번 좀 나온 다음에 조정이 쭉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면 지금 코스닥 시장이 5% 가까이 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버텨주고 있죠. 이만큼 매도 물량이 안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매도 물량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갈 자리 많다는 이야기고 여기서 시장의 저점을 찍는다고 한다면은 가장 먼저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단 목표가를 9,500원까지 좀 말씀 좀 드려보고요. 손절가는 7,900원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급등 이후에 살짝 주가가 조정된 장소기 때문에 자리기 때문에 한번 공략을 해보겠다. 네. 목표 주가는 9,500원, 손절가는 7,9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현덕이 덕분에 종목은 또 어떤 섹터, 어떤 테마 안에 있을까요? 키워드부터 먼저 보시죠. 샤페론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오셨어요. 네, 그 개별적인 모멘텀. 그러니까 사실 시장보다는 지금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개별적인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들만이 좀 올라갈 수 있다. 왜냐하면 시장 반등이 언제 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개별적인 어떤 재료가 좀 강해야 될 것 같죠. 샤페론이 이제 이번 주에 상장 신설을 좀 받았고 이번 주 수요 조사를 거쳐서 다음 달에 상장하거든요. 그래서 샤페론에 대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나 한번 좀 보게 되면은 바로 이제 IPO 나선 샤페론 이 모집 자금으로 이 시작 개발에 몰두하겠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염증 질환 치료제를 선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 만병의 근원이 또 염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염증 질환 치료제를 선도하겠다라는 건데 내용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10월 중에 이 샤페론이 코스닥에 상장하겠다는 건데요. 일단 이번 주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에 나섭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의 수요가 많았을 경우에 관련주가 또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이번 주 후반에 좀 시세가 좀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월 6일부터 7일까지 청약을 거쳐서 10월 중에 코스닥에 입성한다. 염증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건데요.
독자적인 염증 복합제 억제 기술 기반으로 이 사이토카이닌 TSLP 발현을 낮추는 신약품 물질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아토피라든가 알츠하이머 치매, 그다음에 이 특발성 폐섬유증, 이런 코로나19 같은 염증성 질환을 대상으로 이 치료를 개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다가 차세대 신약 기술인 나노바디 플랫폼이 있는데, 이 나노바디 플랫폼이 뭐냐면은 기존 항체 치료제를 10분의 1로 줄여가지고 다양한 제형을 개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체 치료제를 10분의 1로 줄이다 보니까는 효과가 약해지지 않습니까? 이거를 다양한 어떤 그 제형 개발로 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안정성으로 기존 항체 치료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나노바디 이중 항체 이 면역 항암제의 경우 지금 동물 실험까지 완료해서 지금 암세포 크기 감소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샤페론에 대한 관심이 큰데, 샤페론의 지분도 갖고 있고 또 여기에 원료도 공급하는 그런 회사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과연 어떤 종목이 이러한 것들을 다 가져갈까요? 샤페론과 관련된 우리가 또 이 이벤트를 이용할 수 있는 두 번째 종목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죠. 네. 네, 국전약품입니다. 샤페론이라는 키워드가 나오자마자 국전약품 아니야? 라고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네. 왜냐면 지분도 갖고 있고, 네. 이게 제약회사기도 하지만 또 IT 소재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모멘텀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샤페론의 누세린의 기술 이전을 해서 어떤 그 샤페론의 가장 좀 관계가 깊은 회사로 알려져 있고요. 국전약품의 샤페론이 이 누세린 기술 이전을 완료해서 이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이 전임상을 좀 완료했고, 샤페론이 이제 코스닥 상장 심사 들어갈 때 샤페론의 지분 1.28%를 국전약품에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지분도 갖고 있고요. 현재 샤페론이 개발하고 있는 누세핀의 이제 신약 치료제죠. 이 원료 물질을 공급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샤페론과 좀 가장 관련이 깊은 그런 정보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걸 떠나서 국전약품이지만 지금 이 IoT 소재까지 하고 있는 건데요.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전해액을 650억 규모 투자하고 있다. 지금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650억에 지금 이제 자금이 생겼는데, 충북 음성에 신축되고 있는 전자 소재 공장에 투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소재, 반도체, 그다음에 이 전해액 원료 등 그 전해액 원료를 생산하는 기업이 그 공장인데, 그 공장에 이제 650억 투자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샤페론 플러스 전해액 관련주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새 보시면 소재 기업들이 그나마 시장에서 강하게 올라가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2차 전지 소재와 샤페론 관련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충분한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제 길게 보시면 차트를 이 바닥권에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시장이 계속 급락이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샤페론 국전약품 같은 경우는 3일째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과는 상관없이 올라간다는 이야기고, 지금 중요 저항선이 지금 10,000원대인데 오늘 같은 경우도 10,000원을 넘었다가 지금 10,000원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여기에 매물을 소화하면 올라갈 것 같은데요. 이번 주 후반이 이제 이 샤페론에 대한 기관의 수요 조사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급등이 나올 거고, 그 기대감에 먼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목표가는 일단 12,000원까지 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8,700원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국전약품이었습니다. 목표 주가는 12,000원, 손절가는 8,700원 이렇게 제시해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현덕이 덕분에 그 외 이야기는 또 어디서 나눠볼까요? 네, 4시에 무료 방송 있는데 지금 시장에 기댈 곳이 없거든요. 그렇죠. 네, 제가 아까 중국 이야기 좀 말씀드렸는데, 중국에서 어떻게 진행했을 때 우리 시장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 좀 말씀드릴 거고, 결국 지금 시장에서 올라가는 종목들 또 어떤 종목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말씀드릴 거니까 4시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 많이 들어가 보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